자, 1분이 남았는데, 본방송을 위해서, 우리 담대 보엠님께서, 진짜 무시무시한 걸 지금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일단, 이거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들? 코레일 1000명 채용 시작, 공기업TV 특별생방송 한국철도 999. 한국철도 999입니다. 한국철도 999거든요. 이거 클로즈업에 잡을 수는 없는데, 여러분 아까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 요거를 위해서 우리 또 이제 보이님께서 준비한 그거 한번 좀 이제 저희 진행을 한번 해주시죠. 자, 여러분. 코레일 대비 특별방송 한국철도 999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노래 여러분들은 모르실걸? 여러분들 연배가 안 되기 때문에. 들리시나요? 이게 따라 부르고 싶은 노래야. 웃겨. 여기가 좋습니다. 기차가, 그쵸, 여러분들? 코레일 자소서 작성할 때 뭔가 힘든 게 있으면 이 노래를 다운받으세요, 여러분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코레일 자소서 작성하는 거지, 우리가. 오케이? 어둠을 헤치고. 딱 여러분들한테 어울리는 멘트야. 맞아요. 어둠을 헤치고.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은 8시 10분 정도까지 할 예정이고요. 제 기분과 컨디션, 그리고 보엠님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저희 마음대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 1시간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코렐리, 공여신님 바뀌었네요. 자. 제가 별로. 과거의 공여신님은 잊어라. 자, 지금 한번 본인의 그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본인의 그런, 뭐랄까, 2대 공여신 못지않은 나만의 그런 뭐가 있다라는 것을 딱 수액을 넣어가지고 좀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대교체, 그래, 세대교체야. 네, 맞습니다. 세대교체입니다. 네. 이제 방송 끝나고 멱살 잡히는 거 아니야? 제가 오늘 여기서 생을 마감할지도 모르는. 네, 제가 전 공여신님을 대신해서 이제 공기업TV 라이브 방송을 책임지게 됐습니다. 저는 아까 아무 말 대잔치 때 못 들으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입사 한 달 차고요. 네, 한 달 차에 생일까지 같이 맞아가지고 이거 참 나는 이곳에 뼈를 묻어야겠다. 어쨌든 아직도 내가 보니까 9시 뉴스 멘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컷하고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시 7시 1분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코레일 특집 방송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방송은 나중에 다시 보기가 올라오지만 언제 올라오느냐는 우리 공효신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호응을 보고 그 기분 내키는 속대로 비례해서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댓글을 많이 이렇게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요. 누구 생일이죠? 본인 생일인가? 제 관심 분야는 아니니까 바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민혁쌤 절단 신공 아주 적절해. 좋아. 자, 일단은 여기 보니까 또 1000명 도와주세요, 민혁쌤. 자소서 부활방. 어쨌든, 이런 멘트가 있네요. 1번은 코레일 레알 분석. 강민혁 T와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기업 분석인데, 동양파음이 인재상익 시간치 분석인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주 간략하게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부분만 빠르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 피철철 자소서입니다. 이게 메인이죠.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피철철. 수혈 방송이죠. 수혈 방송. 피가 낭자한 약간 그런 방송인데 다행히도 여러분들 중에 지금 하반기에 직접적으로 지원하신 분 중에서 자소서를 쓰신 분이 있어서 제가 그분의 자소서를 가감없이 난도질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생일은 언제죠? 제 생일은 4월 4일입니다. 4월 4일. 굉장히 외우기 쉽죠? 근데 아직 1년이나 넘게 남았어. 그렇죠. 한참 남았네요. 한참 남았네. 어쨌든 지금 이 방송 몇 명 보고 있어요? 글쎄요. 내가 볼 때 지금 댓글 한 6명 남긴 것 같아. 6명은 아니겠지? 6명은 아니겠지? 보통은 한 500명대로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코레일이기 때문에 더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은. 좋습니다. 자, 이분은 피철철 자소서 이게 바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오늘 또 보니까 특별 또 이렇게 선물들이 있네요. 네. 이건 약간 우리 공효신님의 입김이 작용한 건가요? 아니면 원래부터 나오는 건가요? 제가 좀 강력하게.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원래부터 나오는 걸로 이렇게 제가 보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치킨 1명과 커피 3명. 자, 미리 치킨 질문을 드려야죠. 치킨 질문이요? 자, 치킨 질문은 3대 보조 MC인 우리 공여신님의 별명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을 지어주시고 제일 마음에 드는 분에게 우리 공효신님께서 선택을 하시면
그분에게 치킨을 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치킨 문제는 제가 나중에 후반부에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때 생각하셨다가 댓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커피 3명은 어떤 질문이냐? 제 마음대로, 제 마음 내키는 대로 질문 드리고 그거 맞추시면 말 그대로 커피 가져가시는 겁니다. 더 좋습니다. 공이연 벌써 나왔다. 공이연, 공분리. 저 정도로는 내가 봤을 때는 마음에 안 드실 것 같아. 아니에요? 어쨌든 좋습니다. 일단은 코레일은 말이죠. 갑자기 급전환하니까 약간 좀 어색한데, 어쨌든 뭐 좋은 얘기 다 나왔어요. 비전, 미션, 뭐 다 나왔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챙길 거는 외울 필요는 없고요. 지금 외울 필요는 없고,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일단 미션. 요 부분은 일단 지원 동기 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맨 아래 전략 과제 있죠? 요 부분은 입사업 포부에 연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만 지금 가볍게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눈으로 읽어보시게 되면 내가 지원하는 뭐 예를 들어 사무영업 직무는 내가 보니까 뭐 예를 들어 철도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기여를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가치중심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기여하는 직무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실 거예요. 그 부분을 갖고 우리는 입사업 포부를 쓸 거기 때문에 그 정도 부분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 이 부분을 딱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막 깊이 있게 지금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코레일 인재상 뭐 좋은 얘기 다 나왔겠지. 뭐 인재상이란 게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철도 산업을 리드하는 창의혁신 글로벌인 전문인, 뭐 뻔할 뻔짜네. HRD 미션 전사 전략을 달성하는 1등 인재, 뭐 좋은 얘기입니다. 이것도 가볍게 우리는 패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레일 최근 이슈는 이제 아무래도 뒤에 질문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주신 것 같은데, 뭐 여러분들도 이제 코레일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기본적으로 알만한 내용이신 것 같아요. 요것도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예제 외에도 이따 항목을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요걸 보면서 이제 조금 작성할 수 있도록 제가 연결을 좀 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코레일 직무기술서는 뭐 기본적으로 나와 있긴 한데 되게 구체적이진 않아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조금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민혁쌤 안녕하세요는 받아주고 넘어가고, 자, 여기 보면 사무영업과 관련된 예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기관의 주요 사업과 직무수행 내용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뒷부분에서 입사업 포부, 그리고 2번 항목의 특정 분야에 관한 전문성 쌓는 노력, 그거 연결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펼쳐놓고 자소서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공효신님이 센스 있게 여러분들 자소서 작성에 필요한 몇 가지 요소들에 대한 것들을 캡처해서 갖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요 표는 옆에다 두고 보시면서 자소서를 작성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 하여튼 뭐 필요지식도 나오고 필요기술도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2번 항목과 연결지어서 제가 강의를 바로 할 겁니다. 자, 일단은 이제 직무능력 기반의 자기소개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코레일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거겠지만은 코레일에 떨어진 자소서를 나는 구하고 싶어. 그런 자소서가 있다면 내가 돈을 주고 사고 싶어. 대체 어떻게 썼길래 떨어졌을까? 그런 정도로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글자 수만 채우면 얘네가 이제 뭐 3줄, 그 다음에 뭐 200자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맞아요. 부분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나는 코레일이 싫다. 아주 싫다. 나는 절대로 철도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써도 합격한다는 얘기예요. 진짜로.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쓰시면 안 되겠죠. 왜냐면 나중에 면접 때 털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상반기와 다르게, 작년과 다르게 작년에는 아예 그냥 이제 자소서를 없앴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했을 때 막 허수 지원자도 굉장히 많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함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또 이번에 이제 자기소개서가 다시 나왔는데 여러분들 너무 이 문제를 보시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작성하는 게 중요한데 전략이라는 것은 결국 전쟁에서 이기는 법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공유신님이 이 뭐랄까 ST 유니터스라는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전략은 뭔가요? 저의 전략은 일단 시키는 건 다 한다. 시키는 건 다 한다. 이 전략 맞아요. 전략 다 맞아요. 좋습니다. 시키는 건 그냥 군말 없이 하는. 최고의 전략이네. 네. 내가 봤을 때 임원까지 달겠어. 자, 그러면 우리는 뭐 뜻이냐? 자소서를 쓰는 전략은 뭐다? 서류 전형이 전쟁터가 아니라 최종 합격이 전쟁터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최종 합격을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 왜? 면접 때 활용된다는 측면을 고려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기소개서 작성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건 절대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왜? 여러분들 필기 전형을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코레일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이 항목별로 올바른 방향으로 작성은 하되
보통 다른 회사 자소서 작성했을 때 필요한 그 구체성에 대한 부분은 다소 생략해도 괜찮아요. 왜? 그 구체성은 면접 때 이야기해도 되기 때문에. 단 문제는 방향성을 잘못 잡아버리면 면접 때 이걸 되돌리는 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면접에서 불리할 수는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항목별로 우리가 올바른 방향에 맞는 자소서를 빠르게 완성하자. 그게 여러분들과 저의 이 코레일 작성의 전략이 돼야 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코레일 자소서는 잘 안 보시더라고요, 면접 때. 자, 잘 안 보시더라고요. 아예 안 보는 건 아니니까 우리는 그래도 맞아요. 본다라는 가정은 펼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운이 없다 보면 진짜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원래는 다 안 봐. 근데 내 것만 자소서 보는 거야. 내가 그 이상한 얘기 써놨는데 그러면 또 여러분들 굉장히 또 불리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불리하게 면접을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오케이? 좋습니다. 도로공사 분석 방송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뭐 어디든지 간에 뭐 저는 일정만 되면은 다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으로 한국철도공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입사 포부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작성하실 거예요, 이거? 지원하게 된 동기와 입사 포부. 우선 우리나라의 어떤 공공성을 책임지는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조하고 싶다? 오케이, 좋아요. 지금 공공성에 일조하고 싶다 얘기하셨어요. 좋아요. 또? 그다음에 최근에 그게 있었죠. 이제 남북 평화 기류가 흐르면서 그리고 철도 사업을 연결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어떤 국가적 사업에 기여를 하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습니다. 오늘 NCS 공부법도 알려주시나요? 아닙니다. 아쉽게도 아마 다른 강사님께서 NCS 공부법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시간에는 자기소개서만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하이님 양해를 해주시고요. 보조 MC 정말 어려운 자리네요. 물어볼 줄 몰랐습니다. 우리 대본이 없어. 내가 막 얘기한 거거든. 받아내셔야 돼. 오케이, 좋습니다. 왕관의 무게. 어쨌든 좋습니다. 자, 지렁이 글씨 오랜만에 보죠, 여러분들. 알아만 보면 되잖아. 맞아요. 자, 첫 번째 얘기한 건 공공성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나는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일단은 두 가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소제목으로 두 가지로 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원 동기, 입사업 포부 이런 식으로 네네. 구성을 하면 가독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단 센스가 있어 보여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한테 이 지원하게 된 동기와 이 입사업 포부를 따로 떼어내가지고 200자씩 작성하시는 것을 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원 동기를 얘기하셨는데 공공성을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한국철도공사의 공공성에 공감하기 때문에 지원을 했다.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일단은 방향성은 맞아요. 방향성은 틀리지 않았어. 네. 근데 면접 때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그럼 왜 하필 많은 공공성 중에서도 이러한 코레일과 관련된 철도 산업의 의미를 둔 것이냐라는 추가 질문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 방향성에 부합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내가 너무 바쁘다. 나 코레일 자소서 쓰는데 한 1초도 난 낭비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그냥 쓰는 거예요. 한국철도공사에 그런 공공성에 공감하기 때문에 지원했다. 끝이야. 끝난 거예요. 그렇게 쓰셔도 돼. 그래도 코레일 자소서는 괜찮다라는 거죠. 근데 그래도 이왕이면 아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었죠. 이 부분을 봐야 된다고. 사람, 세상, 미래를 잇는 대한민국 철도 이 미션이라는 얘기를 해주세요. 그냥 그대로 갖다 써. 왜냐면 그 자수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전에 공감하기 때문에 나는 코레일에 지원을 했다라는 걸 얘기해 주시면 일단 방향성이 부합되거든. 왜? 얘가 우리 회사 비전에 미션에 공감한다고? 그럼 당연히 우리 회사에 입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그냥 그대로 그냥 갖다 붙이셔도 돼요. 코레일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원 동기 근데 이제 글자 수를 좀 이렇게 해서 좀 분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공공성을 실천하고 있는지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코레일은 땡땡땡땡땡 미션을 바탕으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직업관에
가장 부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글자 수가 200자까지 가는 거야,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글자 수를 넘어버리라고. 글자 수가 너 접은 것 같은데, 보현 사람이? 바로 이렇게 공격 들어오네. 내가 지금 얘기했는데. 왜냐면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약간 타이밍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이거 표현하면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럼 1번 됐어? 끝났어. 이거 지원 동기 1대 됐고. 그럼 입사법 어떻게 쓰느냐. 자, 아까 남북철도에 기여한다고 썼잖아요. 네.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내가 어떤 부분에 기여한다는데, 포부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내가 지원한 직무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수행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이러한 남북철도 기여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어디 봐야 돼? 여기 봐야 돼. 여기 보니까 직무 수행 내용 있죠? 직무 수행 내용. 철도공사의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여기에서 매표 안내 열차 조성의 업무를 수행하고 됐어. 이거 하나만 갖고 오자 우리 일단. 사무영업이라고 가정하고. 그러면 철도공사의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 여기에서 매표 안내 열차 조성의 업무 등을 수행함으로써 코레일이 가지고 있는 여기 어떠한 전략 방향 요거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가장 연결된 거는 내가 봤을 때 사무 영업 쪽으로 가장 연결된 거는 여기서 봤을 때는 요 철도 공공성 강화와 그 다음에 가치 중심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 경영공시에 들어가시면 이 철도 공공성 강화 이 보편적 서비스 강화는 몇 점이 목표다 이런 식으로 점수가 있는 게 있어. 그 숫자를 그대로 따오세요. 그러면 더 명확해. 그 부분을 얘기해 주면서 내가 달성하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하면 포부도 마찬가지로 끝난 겁니다. 예. 이런 거예요. 지원 동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구관이 어쩌고저쩌고인데 니네가 이런 거니까 이 어쩌고저쩌고 부합되네. 오케이 끝. 그 다음에 입사 포부는 내가 지원하는 직무 역할을 이런 걸 수행해서 너네 갖고 있는 어떤 전략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남북철도 사업 기여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하고 말고도 없어.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은 세세하게 모두 봐주셔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평상시에 세세하게 안 봤다는 얘기인가? 이거 은근 디스, 코레일철도 999님. 내가 지금 뭐지, 이거? 평상시에는 세세하게 안 보고 설렁설렁 넘어갔다는 약간 얘기인 것 같은데? 어쨌든 좋아요. 좋습니다. 2번 질문 보겠습니다. 혹시 1번 질문 있나? 피철철. 빨리 하고 피철철 갑시다. 이거 해봤자 도움도 안 되는. 자, 지원 분야와 관련해서 특정 영역의 전문성을 키우게 어떤 영역이 뭐냐? 자, 전문성은 뭘 얘기하느냐? 직무 수행 능력을 얘기한다. 직무 수행 능력은 지식, 스킬, 관련 경험을 얘기한다. 지식, 스킬, 경험? 어디서 들어봤네? 어디서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있잖아. 필요 지식, 필요 기술. 요거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고객관리 분야에 지원했다. 그러면, 고객관리 직무 수행을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고객관리 관련 지식이나 소비자 분석 방법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나는 이러한 부분을 습득하기 위해서 어떠한 교과목 아니면 어떠한 예를 들어서 세미나 아니면 어떠한 책 아니면 어떠한 자격증 등을 공부하면서 그와 관련된 역량을 쌓기 위해 노력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기업별 세부 내용이요. 기업별 세부 내용. 좋습니다. 다음번에 항상 이렇게 방송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렇게 바로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을 편집을 좀 해가지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수송은 체력 관리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수송이 워낙 힘들기 때문에 퇴사율도 높고 기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체력 관리는 전문성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기초 능력이 포함될 수는 있겠지만은 자기 관리, 자기 개발 능력이 포함될 수 있지만 지나치게 저는 체력 관리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말 그대로 어떤 걸 잡아라? 여러분들 지원한 직무에서 필요한 직무 수행 지식, 필요 기술, 관련 경험 중에서 하나를 잡은 다음에 그 부분을 내가 쌓기 위해서 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교과목을 공부했든지 아니면 학원을 다녔든지 아니면 자격증을 공부했든지 아니면 온라인 교육과정을 들었든지 아니면 세미나에 갔든지 아니면 직무 스터디를 했든지 현직자를 만났든지 그런 노력들을 여기다 기재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런 느낌 있잖아요. 혹시 최근에 자기 개발한 게 어떤 게 있어요? 자기 개발. 저는 독서밖에 잘 안 해서 자기 개발을. 네. 좋아요. 그러면은
자기 개발을 하면서 독서를 하셨는데 네. 독서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독서를 통해서 배운 내용을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적용해 본 적은 없어요? 있다라고 하세요. 있습니다. 그거 뭐 있잖아, 그치? 여러분들 지금 있다고 하잖아. 너무 잘 적용하고 있어요. 그치.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이면 더 좋아요. 무슨 느낌이냐면 역량의 발전 단계가 보여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소비자 분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교과목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단 이러한 내용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궁금해서 저는 아르바이트 당시에 어떻게 적용했다 혹은 인턴 때 어떻게 적용해 보면서 실제적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하면서 이러한 관련 내용을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ing 형태로 이제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역량이 계속해서 쌓아지는 그런 모습을 강조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답봇. 대답봇. 저의 새로운 별명입니까? 대답봇? 아니, 내가 지금 유튜브에다가 채널을 만들려고 하는데 내 아이디를 네. 내가 얘기하면 또 웃을 것 같아 사람들이. 해주세요. 내가 약간 좀 촌스럽잖아 이런 거. 저희가 또 이렇게 해줄 수 있잖아요. 내가 아이디를 취업봇 이렇게 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 반응을 좀 살펴보는데 주변 사람 반응이 별로 안 좋아. 지금 여러분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사전조사. 대답법 모르실 때 알아. 대답 로봇 아닌데 대답 로봇. 나 이거 알다니까 이거는. 어쨌든 좋습니다. 요것도 수업 문제로 내야 되겠다. 내 유튜브 채널의 아이디 여러분 내 강민혁의 아이디를 별명을 여러분 한번 지어주세요. 예전에 별로예요. 진짜 네, 이렇게 까일 줄 알았어. 어쨌든 좋아요. 어쨌든 그런 겁니다. 자, 그럼 2번도 이따가 예제 보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3번,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주요 이슈에 대해서 한 가지를 언급하고 그것에 본인이 의견을 기술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건 사실은 조직 이해 능력과도 연결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와 관련해서 혹은 회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외부 환경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인이 지원하는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1번 문제도 지원 동기도 사실 조직 이해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도 말 그대로 조직 이해와 관련된 부분이다. 그래서 어떠한 이슈를 선택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슈가 한국철도공사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우리 지원자의 생각을 잘 풀어내는 게 중요하고요. 어떤 A라는 이슈가 있었을 때 이거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딱 봤을 때는 이거 코레일이 굉장히 부정적인 이슈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절대로 한 가지 측면의 이슈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한 가지 팩트라고 하더라도 이 이슈 하나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코레일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요소 즉 양방향을 좀 더 통찰력 있게 언급을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좀 더 넓은 관점으로 조직을 이해한다는 측면을 강조할 수가 있다. 오케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기술해라. 요건 이제 말 그대로 인성적인 측면처럼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직업기초 능력을 풀어낸다면 대인관계 능력과도 연결된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 지원자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중요시 여기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실천하는 사람인지. 근데 이 문제에다가 이상한 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돈만을 중요시 여긴다. 이렇게 쓰는 사람은 없잖아요, 사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 문제를 안 좋게 쓸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보통 자소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강조했던 그런 중요시 여기는 가치를 증명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 이 코레일 같은 경우에 굳이 증명까지 할 필요는 없으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바로 자소서 피처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격 방송도 합니다. 빨리 할 거야. 빨리 할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돼요. 기브앤테이크 쓰면 부정적일까요? 괜찮아요. 아까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걸 중요해. 기브앤테이크를 쓰면 부정적인데, 근데 너무 이제 말 그대로 이런 부분들을 쓸 때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뉘앙스 자체를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 부분 외에도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가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걸 최우선순위로 쓸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 우리 자기소개서 첨삭 이제 시간이 왔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자, 군수과장 직책 수행. 자, 요걸 보면 일단 합격이에요. 예, 200자가 넘겼으니까 합격! 축하드립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다? 이거 지원 동기죠. 지원 동기. 그 다음에 입사 후 이런 저의 과칭을 반영해요. 제게 맡겨진 차량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 사명을 정말 추상적으로 적었는데 그래도 합격입니다. 합격. 좋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일단은 여기서 잘 쓴 거는 본인의 과거 어떠한
좀 뭐랄까 사회적으로 필요한 어떠한 이런 사업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표현한 건 잘하신 거예요. 정말 수송이 정말 필요하구나, 그렇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군 경험에 제한된 말 그대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전체 코레일의 그러한 가치를 담아내기에는 조금 연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면접 때 가서 왜 코레일에 지원했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자기소개서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건 제가 봤을 때 좋은 평가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군수과장 시절 이 군에서의 그런 수송의 역할의 중요성을 깨닫고 사회적으로도 이런 수송의 가치가 어떻게 발휘되는지 궁금해서 확인하는 과정 중에서 어떠한 걸 보면서 정말 코레일이 이러한 가치를 정말 실천하는 중요한 회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중간에 본인이 다시 한번 어떤 고민을 했다라는 부분을 넣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직업관으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입사업 포부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진짜 말 그대로 일반 자소서 저한테 이렇게 보내줬으면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저한테 멱살 잡힐 자소서 제가 입사업 포부인데 괜찮아요. 코레일이니까. 자, 차량 분야에 지원한 것 같고요. 근데 전문가가 되겠다. 어떡해. 이건 안 되지. 이건 안 돼. 그러니까 그럼 차량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가지고 앞부분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어떠한 5대 전략 과제와 연결시켜서 그런 거 좀 기여하겠다. 그렇게만 적으셔도 얼마나 좋아. 이 차량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가 이제 본다면은 여기서 뭐 가치중심 고객 서비스도 될 것 같고 스마트 철도 안전도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얘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쓰시면 야 그래도 이 친구가 우리 회사의 그런 전략 과제 정도는 이해했네. 그 정도까지는 되잖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혹시 1번 자소서 질문 있으신가요? 말 진짜 잘하신다. 처음 방송 보시는 분인가 보구나. 요즘에 제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 예전만큼의 랩 속도로 지금 강의를 못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회의를 너무 많이 하고 와가지고. 좋습니다. 2번. 자, 어떠세요, 2번? 2번 지원 분야와 관련된 특정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경험이 들켜서 합격 불합격입니까? 합격이죠. 정확하게 하셔서 분석이 1초 안에 진행이 됩니다. 자, 2번 항목도 역시나 합격이겠죠? 예, 좋습니다. 자, 저는 차량 분야에 지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 사백자잖아요. 네. 소제목을 써야 될까요? 아니면 쓰지 않아도 될까요? 저는 쓸 것 같아요. 왜요? 그래야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겠구나가 마지막에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소제목은 200자짜리 정도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400자 정도 되면 쓰시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소제목이 없는 대신에 다행히도 두 갈식으로 본인이 차량 분야에 지원했다라는 걸 밝혀줬기 때문에 그나마 나은 행동이지만 두 갈식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지금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소제목과 두 갈식을 어떻게 써야 좋은 것인지에 대한 강의를 별도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어쨌든 좋습니다. 기계공학과를 전공하여 평소 차량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군 차량 정비 관리 감독 업무를 지원하여 수행해 관련 경험이 있다는 걸 어필했어요. 저는 그 동시에 취업의 기회가 많죠. 전공에 관한 전문성을 키우고자 전공 자격증 일반 기계기사를 먼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취득했다는 얘기가 아니야. 준비했다. 근데 이런 것도 좋은 표현이에요. 전공에 흥미와 관심이 있어서 평균 취득 기간보다 짧은 3개월만 취득도 하셨네요. 좋습니다. 이어서 바로 건설기계 설비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오우, 쌍기사요, 쌍기사. 그리고 취업 성공 패키지 과정을 통해 기계 분야 직업 훈련을 받는 등 차량 기계 분야 전문성을 키우기 노력했습니다. 이거는 일단 잘 쓰신 거예요. 이거는 코레일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정도만 써도 400자 이내에서 역량의 발전 단계를 어느 정도 보여준 거거든요. 그럼 이 친구는 이제 말 그대로 이 차량 관리에 필요해서 말 그대로 관련 경험을 쌓았고 거기서 나아가가지고 기타 자격증 취득, 그 다음에 이런 여기 나와 있는 직업 훈련 이런 것까지 하면서 굉장히 여러 루트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준비했다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괜찮아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차량 분야에 지원했다고 했는데 차량 분야 중에서도 어떤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타겟팅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차량 분야 안에서도 필요한 지식에 보면 일반적으로 그냥 기계 지식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차량 철도와 관련된 어떤 특정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따와가지고 얘기를 해서 연결성을 좀 더 부여하셨다면 더 잘 쓰시는 게 됩니다. 오케이? 보혜님, 짐시고는 리액션. 솔직히 좀 졸리죠? 아니에요. 저 진짜 너무 잘 써가지고. 아니야. 좀 졸고 있었어, 약간. 아니에요. 이쯤에서,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쯤에서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볍게,
어떤 분?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스타벅스, 프리패스? 프리패스 내가 마음대로 못 줘. 나 그럴 힘이 없어. 우리 새로운 3대 보엠님의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 무엇인지. 아까 얘기했었거든요. 맞아요. 전략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맞춰주시는 분에게 스타벅스 기프티콘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추시는 동안 전 다음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남겨주세요. 어떻게 바로 정답이 리액션. 리액션. 좋습니다. 정답은 나왔네요. 제일 먼저 맞추신 분이 있어요. 저기 뭐지? 우리 스태프분들께서 좀 빨리 실시간 댓글 판독하셔가지고 MS 어쩌고저쩌고님 같은데 아까? 어쨌든 가장 먼저 정답 맞추면 시키는 건 무조건 하기, 그쵸? 거기에 맞춰서 아부스. 아부스. 옵션이죠. 그 옵션이래, 옵션. 미소 발산. 어쨌든 좋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주요 이슈에 대한 부분은 제가 조직이의 역량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직이의 역량이라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회사가 사실 조직이해 안에서 경영이해 능력과 관련된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한테 그렇게 디테일하게 지금 얘기하고 싶진 않고요. 일단 큰 틀에서 한번 내용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최근 한국철도공사는 빅데이터 전문가를 공개 채용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철도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인프라를 기록한 빅데이터 분석 경영을 체결하였다. 얼마 전 EBS에서 경영정연 인물 4차전 경영 인터뷰 내용을 본 적이 있다. 루트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4차전 위원회에서도 현재 세종시와 세종시에서 의료운동 기반 양형 데이터 있음을 알게 되었다. 조금씩 졸려오기 시작하고 있어. 저는 이러한 미래산업 기술의 투자로 인한 혁신 기술 개발이야말로 지속가능한 경쟁을 갖추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공헌에 크게 기여할 걸 생각합니다. 자, 이게 앞에서보다 뒤에서 약간 놓친 느낌이 드는데 이게 4차전 장병위원회 인터뷰 4차전 위원회에서도 4차 산업위원회에서도 현재 세종시와 부산 일부 지역을 스마트 시티로 개선하고 의료보험공단 등의 기관이 만량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인공지능 사업 등 이게 뭐지? 근데 이게 왜 나왔지 이게? 미래산업 기술의 투자로 인한 혁신 기술 개발 이게 이슈라는 건 같은데 요거는 앞부분 자 지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요건 일단 철도공사와 직접적인 이슈, 철도공사가 한 노력이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정리를 하면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성이 약간 좀 헷갈리게 돼 있는데, 4차 산업, 즉, 말 그대로 4차 산업혁명에서 이런 기술 개발이 됨으로써 이러한 것들이 결국 코레일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다. 약간 이 얘기를 지금 이렇게 풀어낸 거거든요. 그러면 순서가 잘못됐어요. 그럼 한국철도공사의 이 주요 이슈에 대해서 한 가지 언급하고 그것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국철도공사는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발달로 인해서 이러한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뭐 이러이러한 뭐 결과가 있다 하지만 그런 결과로 인해서 어떤 긍정적 측면도 있고 다만 부정적 측면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올바르게 해서 그 회사 미션 달성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이 끼칠 수 있도록 이러한 이슈를 활용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다 정리하겠습니다. 땡땡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국철도공사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영향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 어떠한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때론 어떠한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이슈를 우리 한국철도공사에 좀 더 긍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을 좀 더 노력하거나 이러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개진해서 큰 틀 안에서는 코레일의 그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 이슈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을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정적 측면을 언급해도 되나요? 예, 괜찮습니다. 예, 부정적 측면 언급하셔도 돼요. 대신에 어떻게든 마무리는 긍정적으로 내가 이 이슈를 우리는 이제 조직이 활용해야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하라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어떠신가요? 지금 코레일 자소서를 좀 보니까. 코레일 자소서. 만약에 제가 저보고 쓰라 그러면 저는 못 쓸 것 같아요. 왜? 전혀 관심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400자도 지원내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다행히 지원하시는 분은 아니시니까. 네. 좋습니다.
3번 항목에서 첫 문장에서 이슈에 관한 결론적인 주장을 짧게 쓰고 뒤에 의견 써도 괜찮나요? 당연히 괜찮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발달로 인한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코레일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혹은 어떠한 영향이 미치도록 활용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일단 두 가지를 때리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으로 이 내용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글을 잘 쓰는 거죠. 예. SR하고도 통합 관련된 것으로 작성해도 되나요? 뭐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통합에 대한 부분 팩트만을 기술하기보다도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지원자 그리고 그 통합에 대한 부분이 코레일에게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활용될지에 대한 부분 위주로 이야기를 좀 풀어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좋겠습니다. 4번. 근데 지금 네. 코레일 자소서다 보니까 이게 피철철을 지금 전혀 못하고 있어요. 아, 그렇겠네요. 왜냐면 합격 자소서니까 내가 뭐 굳이 뭐 맞아. 여기다 대가지고 무슨 뭐 피철철 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도 추후에 다른 기업을 만약에 지원하게 된다면 이거를 바탕으로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아니야, 학생들은 그렇게 안 해. 그래요? 내가 맨날 그렇게 하라는데 그게 잘 안 되시더라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좋습니다. 오늘 진짜 사람이 만나봐요. 솔직하시다. 뭐가 솔직하다는 거죠? 제가 솔직하다는 건가? SR하고 통합 관련된 거?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3번 문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기술해 주십시오. 이것도 합격이죠, 일단. 예, 길지는 않지만 저의 경험을 통해, 이런 얘기는 자소서에 안 쓰는 게 좋아. 이제 다이어트 하자. 이런 거 다 그냥 날려버려. 이럴 필요 없어. 그냥 이거만 쓰면 돼. 사람 관계는 신뢰라고 생각한다. 명쾌하네요. 자, 이것도 줄일 수 있어. 어떻게? 사람 관계는 신뢰, 서제목 쓰고, 라고 생각합니다. 빼! 이렇게 쓰면 글자수 다 날라가잖아, 지금. 근데 물론 이렇게 하면 안 돼. 코레일을 왜? 200자를 넘겨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늘려야 된다는 거지. 그런 요령이라고 한다면 괜찮습니다. 어쨌든 키워드는 신뢰를 잡으셨는데 뭐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일단은 좋습니다. 굳이 여기다가 코레일에 뭐 인재상 연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굳이 그럴 필요 없어. 그럴 필요 없어.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군가의 평가에 대해서 시험보고 살고 있어. 갑자기 뭐랄까 굉장히 철학적이고 뭐랄까 내가 봤을 때 잘 보세요, 여러분들. 차이점만 보세요. 4번 항목과 3번 항목, 2번 항목, 1번 항목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4번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쳤어. 4번 쓸 때는 이미 에라 모르겠다 시간 일단 채우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쓰셨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1번, 2번, 3번 약간 정성이 좀 들어간 느낌인데 4번은 좀 제가 봤을 때 좀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이해합니다. 우리 코레이니까. 자,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군가의 평가에 시험 받고 있습니다. 저 맨날 평가받잖아요. 뭐 댓글로 막 강민혁 무슨 나 이상한 놈 뭐 어쩌고 내 유튜브에도 영상 올리는 거 보면 거기도 뭐 이상한 쌍욕적 놈 많아. 괜찮아. 진짜요? 난 받아줘. 작은 약속, 작은 업무 등에서 신뢰를 쌓아간 다음에 언젠가 큰 약속을 지키고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소 살아가면 이기지 못할 약속 하지 않는 약속을 지켰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이 문제는, 이 내용은 아까 내가 요구한 거를 제대로 쓰셨어요. 이 친구는 방향을 잘 잡았어. 네. 방향을 잘 잡았어. 근데 이게 다른 회사 자소서였다고 하면 이거는 증명이 아예 빵프로야. 그 말은 뭐냐면 이거는 평가받을 수 없는 자소서예요. 왜냐하면 자소서는 증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하는데 요 내용에는 뭐가 빠져있죠 지금? 자, 스타벅스 기프티콘 질문 나갑니다. 여러분들. 자, 스타벅스 기프티콘 질문 나갑니다. 4번 항목에는 우리 지원자의 무엇이 없다. 자, 무엇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없을까요? 저도 맞추면 주시나요? 드리죠. 저 주십니까? 빨리 이거 입력해야지. 내가 쓰려고 그랬는데. 그거 쓰려고 했던 거 오답인데. 그렇다면. 자, 정확하게 고기가 이거 정답하면 안 돼요? 오마이갓. 저기 약간 고기가 없다. 아, 웃겨. 자, 여기에는, 자, 보세요. 길지는 않지만 저의 경우를 통해 상황을 신뢰라 생각한다. 이게 생각이에요.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군가의 평가에 시험받고 있습니다. 이건 팩트예요. 작은 약속, 작은 업무 등에서 신뢰를 쌓아가는 언젠가 큰 약속을 지키게 되고 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에요. 평소 살아가며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지 않으며 약속을 했다면 지키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자,
평소 살아가며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으며. 요건 뭘까요, 여러분들? 이건 경험입니다. 근데 이 안에 뭐가 없다? 구체적인 행동과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성과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평소 살아가며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았기에 스쳐 지나가면서 내가 밥 먹자고 했던 이야기도 기억해 놔뒀다가 그 친구랑 꼭 그 친구와 밥을 먹음으로써 이게 구체적인 행동이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왕이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예를 든다면 신뢰왕 이건 뭐다? 정성적인 성과입니다. 여기에는 말 그대로 경험은 있어요. 전체적인 큰 경험이 있는 거야. 근데 경험 안에 말 그대로 행동과 성과가 없기 때문에 증명이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자, 정답 맞추신 분 영혼이 없다. 영혼이 없다. 그것도 맞는 말 같아요. 진짜 주옥 같은 댓글들이 항상 엄청 어마무시하지. 우리는 또 아니 저기 행동과 성과 이거 적으신 분 없나? 2개 딱 적으신 분? 행동 성과라고 그냥 2단어인데 내가 하나만 적으면서 그런가? 아까 행동 나왔어. 행동은 나왔어. 처음에. 행동은 나왔는데 성과 하신 분은 없나? 여러분들이 아직 증명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의 개념을 이 증명이라고 돼 있네. 몰라. 그러면 이게 자꾸 올라가는데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한 정답은 그래서 선생님 정답이 뭐라고? 다시 한번 행동과 성과예요. 자 행동과 성과 지금 정답이 없잖아요. 다른 정답 인정하겠습니다. 증명. 여러분 행동 플러스 성과 이퀄 증명이기 때문에 행동과 성과라고 안 적으시고 증명이라고 적으신 분 그분이 알아가지고 썼는지 몰라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에게 사례는 안 됩니다. 사례는 경험이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사례가 지금 들어갔어요. 평소 살아가며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으며 이게 사례에 포함되는 거예요. 큰 사례에.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동과 성과로 연결해서 증명 요걸로 여러분들 정답을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여러분 4번 어떤 내용인지 아셨겠죠?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좀 쉬세요. 아까 본인이 정답이라고 한 건 뭐였어요? 저 경험. 죄송해요. 제가 자소서를 그렇게 잘 알지 못합니다. 아닙니다. 방송 근거. 근거. 근데 근거는 정확한 표현이 맞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일단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측면이다 보니까 일단 증명에 대한 부분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예시. 구체적인 예시도 안 된다니까? 구체적인 예시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과 성과가 나와야 된다. 예시는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예시는 행동과 성과를 포함하는 큰 어떠한 소재에 대한 경험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 못하셨다는 건 자소서를 지금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못한다는 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오케이? 자, 다른 항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400자 쓰라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때 이거 400자 넘거든요? 엄청 성의 있게 썼다. 우와. 일단 합격. 자, 회사를 선택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성장 가능성입니다. 자, 직업관을 보여줬어요. 최근 친환경 교통수단 이동시장도 되게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밑밥을 까는 거야. 코레일의 그런 가치에 대해서. 코레일은 이에 맞춰서 성공해서 이자선 매출의 성공을 해도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세계발 맞춰 실내를 준비해서 또 성장했습니다. 좆단 열차가 안전하게 운행되도록 도와준 엔진으로서 코레일가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써서 그런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게 이 자소서도 사실은 문제는 없어요. 일단 코레일에 대해서 이렇게 잘 썼기 때문에. 근데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썼잖아요. 근데 코레일이 왜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증명이 안 된 케이스.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거든요. 이 논리를 쓰려면 이런 느낌이어야 돼요. 회사를 선택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성장 가능성이다. 이런 수송이나 철도, 운송 산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 경쟁력, 그 다음에 서비스 경쟁력인데,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례를 바탕으로 봤을 때 기술 경쟁력의 우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례에서 서비스 경쟁력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업계 내 경쟁력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나는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다 생각했다 해서 논리를 맞춰야 되는데 앞에 있는 직업관의 논리와 뒤에 따라오는 일반적인 얘기가 정확하게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자기소개서 논리의 통일성이 어긋나는 케이스예요. 학생들이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적거든요. 딱 보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보면 이 표현이 맞는
논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저는 어쨌든 그 얘기를 이 친구한테 좀 해주고 싶네요. 저 궁금한 거 있는데요. 그러면은 저희가 앞에서 코레일 최근 이슈 봤을 때 네. 빅데이터로 해서 어떤 사업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게 성장 가능성이랑은 연결이 되는 건가? 그 이슈랑은? 그렇게 해서 성장 가능성을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성장 가능성이란 논리를 바탕으로는. 왜냐하면 지금 코레일이 그 말 그대로 그러한 부분을 활용해서 굉장히 큰 성과를 낸 게 아니잖아요. 그쵸. 지금은. 그쵸. 그런 걸 적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적용해서 지금 성장도 안 했는데 이걸 갖고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논리가 안 맞는. 그럼 그런 부분을 이용하는 건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논리를 이렇게 계속 만드셔야 돼요. 예를 들면 회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4차 산업혁명의 이러한 그런 기술들을 오프라인으로 연결해서 그 다수의 고객들에게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핵심 경쟁력 외에도 활발하게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이러한 기술들을 적용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많은 고객들에게 충분히 좋은 가치를 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내 직원에 부합이 된다. 논리를 바꿔야 돼. 논리를 정확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좋습니다. 오늘 또 봐야지 지원 전 해주시면 또 볼래요. 예, 또 보세요, 여러분들. 어쨌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봅시다. 철도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 분야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전공소가 관련된 실험을 이수하였으면 전기통신 취득했으면 입사 후. 자, 이 얘기는 여기다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뒷부분에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하셔도 되긴 해요. 입사 5년 이내에 철도 기술 취득할, 기사 자격증 그냥 지가 알아서 취득하는 거지, 그거는. 굳이 여기다가 포부로 쓸 게 아니라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의 그냥 공부하는 내용을 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철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 회사 매뉴얼을 이렇게, 참. 그럼 매뉴얼을 안 익히려고? 차라리 매뉴얼을 익히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있는 분들 중에 나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분들 중에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잡으세요. 그 매뉴얼이라는 게,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야. 내 입장에서 나중에 이 친구 나를 치고 올라오려 했잖아. 나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 차라리 내가 매뉴얼 얘기가 아니라 평상시부터 이런 동료 사원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서 매뉴얼 외에 살아있는 노하우들을 좀 더 빠르게 습득함으로써 회사 인적 경쟁력에 좀 기여할 수 있는 노력을 했다. 이런 식으로 적었어야지. 당연히 회사 매뉴얼을 익혀야겠지. 본인이 맨날 앉아가지고 보는 게 그건데. 이런 식으로 나중에 저기 면접 가서 얘기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케이? 요거는 다른 회사였으면 완전 이건데 코레일이니까 합격. 좋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또 이제 특정의 전문성 이 얘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다 소제목을 안 쓰시네. 400자라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아마 이거 또 우리한테 또 보내주신다고 급하셨을 것 같아. 아마 이제 완성된 건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 최근 철도 안전사고가 급증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의 중요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작 좋아. 지원 분야를 위하여 4년 동안 학교에서 어디 지원했다는 얘기인 거지? 아까 여기 보니까 전기통신 분야. 오케이, 좋아. 지원 분야를 4년 동안 학교에서 전기통신 관련 수업과 실습을 이수했습니다. 전공 수업을 들으며 전문지 실습을 통해 배운 내용 활용 방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문장의 문제점이 뭘까? 지원 분야를 위하여 이 어떤 수업과 실습은 빼도 되지 않을까요? 뭔가 함축적으로 딱 어떻게 줘요? 그렇게 의견이 있고 다른 우리 댓글 다시는 분 어때요? 봐봐 지금 아이스 아메리카노 안 준다고 해서 댓글 안 달잖아. 이런 질문에도 댓글을 안 달아요, 여러분들. 누구나 할 수 있는 경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약간 유사한 답인 것 같아요. 전공 수업과 전문 지식이 너무 애매해서 문제인가요?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거의 지금 너무 길다. 더 길게 써야 되는데. 그래요? 네. 자, 지원 분야를 위해 4년 동안 학교에서 전기통신 관련 수업과 실습을 이수하였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전공자로서 특히 어떠한 교과목을 집중적으로 이수했다는 얘기를 하셔야 돼요. 러프하게 나 이런 거 이수했는데 이렇게 하면 보세요. A, B가 있어. 난 학점이 4.5에 4.3이야. 4.5에 학점이 발 사이즈야. 자, 그러면 똑같이 쓰는 거야. 이렇게 전기통신 쓸 수 있잖아요. 이수했다. 나도 이렇게 이수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갖고 여러분들의 수준, 즉 이것도 마찬가지 증명이 안 되는 케이스야. 이게 어떻게 써야 되냐면 말 그대로
나는 특히 집중적으로 내가 지원하는 이 분야와 연관된 이 교과목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게 이런 과목을 집중적으로 이수했다. 그걸 좀 세분화해서 강조해야 돼. 러프하게 강조할수록 여러분들 공격당할 요소가 크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는 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 얘기 안 해도 얘가 전기전자 뭐 공부한 거 전공자인 거 보니까 뭐 웬만큼은 알겠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글을 써버린 거 글자 수 낭비라 이거죠. 여기서 어떻게 보면 오케이. 그 다음에 한편 대학교육과정에 없는 전력공학과 전기기의 내용을 배우기 위하여 이게 좋은 표현이야. 전기기사와 전기공사 기사에 도전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성변전 설비와 변전 설비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고 전기기사 자격증을 습득하였으며 전기공사 기사도 곧 좋은 소식을 접할 것이라고 생각. 아주 센스 있어. 괜찮아. 이렇게 써도 돼. 이렇게 써도 돼. 나는 그래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아주 좋은 표현이야. 이렇게만 써도 훌륭해요. 훌륭해. 요 빨간 부분 있지? 원래 빨간 부분 갈구는 부분인데 이번엔 특별하게 칭찬으로 넘어갈게요. 요 부분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부분 있죠? 이런 식으로 대학 교육과정에 없는 전력공학과 전기기기 내용을 배우기 위하여 어떠한 행동의 목적을 부여함으로써 스토리텔링을 하는 방식 좋고 뒤에 뭐 기사자격증과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기사자격증만 땄다라고 하기에는 글자 수가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뭐 이렇게 표현한 것 자체는 뭐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뭔가 글이 술술 익혀요. 자, 이 문장 표현법 여러분들 익히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딱 봤었을 때 글이 되게 단조로울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 강민혁이는 노잼이다. 강민혁이는 나쁘다. 강민혁이는 말이 많다. 강민혁이 이건 지금 되게 단조롭잖아. 자, 강민혁이는 재미가 없어. 왜냐하면은 너무 갈구려고만 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말도 많고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떠한 행동에 대한 거기에 대한 목적이나 혹은 어떠한 행동에 대한 이유나 어떠한 행동에 대한 결과나 그런 부분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문장 구성에 스토리텔링이 부여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벅 소식 강민혁이는 노잼이다. 강민혁이 나쁘다. 이런 것도 기가 막히게 또 캡처하네. 단조로운 예시. 오마이갓. 정답인데요라고. 기술 직무는 관련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교육 실습,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중요하죠. 지금까지 교육 실습 통해 저형이 이런 업무 좋습니다. 이것도 뭐 구체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방향성은 잡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는 그래도 2번 항목에서는 이 노란색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지식을 쌓았는지에 대한 부분만 어필해 주시면 훨씬 잘 쓴 자도 시간이 없으면 이렇게 내셔도 무조건 합격이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을 바탕으로 말해 주시네요. 역시 감사. 오늘도 팩폭. 자, 좋아요. 자, 3번 문제 이제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초도공사의 주요 이슈에 대한 언거, 이거 아까 본 거죠. 자, 최근 열차가 징표원 때문에 따라 열차 타다 기계에 오닥돌 인한 열차 지연도 안전사고 증거. 약간 부정적인 느낌의 글을 썼어, 이 사람은 지금. 자, 이런 거 쓸 수 있는데 잘 쓰셔야 돼요. 잘못 안 쓰면 나중에 면접 때 괜한 또 오해를 부를 수 있어요. 이런 질문 많이 하진 않는데 이러한 이슈는 코레일에 대한 고객의 신뢰도 앞으로 코레일 발전에 큰 문제라고 생각하면 팩폭 좋아 내 스타일. 그 이유는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코레일에 대한 데이터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를 다뤄가는 인력이 아이고 좀 위험하게 쓰셨어요. 자, 보세요. 요 얘기는 팩트야. 근데 이 사람들도 이게 문제라는 거 알고 사람이 부족하다는 거 알아. 근데 이거에 대한 대안책을 제시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건 자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금방 바꿀 수 있는 그런 부정적 이슈를 잡아서 얘기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직설적으로 잡아가지고 일반적인 해결 방법으로 여기 보면 관련된 지식을 가진 지식인들을 보충하고 전문교육을 제공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회사 입장에서 기업 평가하는 그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돈이 없어서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그리고 뭐 이게 왜냐면 단시간 내에 원인을 찾아내 문제 해결 열차도 되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회사 관점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철저하게 고객 관점으로 생각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야 니네가 코레인 니네 공기업이고 이게 문제인데 이것이 중요한데 니네 인력도 좀 보충하고 전문교육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고객 입장에서는. 근데 여러분들은 고객이 아니고 여러분 이제 여기 입사할 사람이에요. 근데 입사할 사람인데 선배한테 이게 문제니까 이거 지식 보충하시고 인력도 보충해라
이게 말이 되는 해결 방법이냐 이거지. 이거 누가 모르냐 이거지. 못해서 그런 거지. 이런 얘기들은 제가 볼 때는 최근 열차가 증표됨에 따라서 열차 타는 기계곡동이나 열차 지연된 안전사고 증가하고 있다. 자, 좋아. 이런 이슈는 코레일 여행 받을 때 큰 문제를 생각한다. 좋아. 그러면 이러한 이슈가 발생되는 원인이 기술적인 부분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말 그대로 사람들의 그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말 그대로 평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오류율에 대한 부분도 인내심을 갖지 못하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러한 고객의 높은 눈높이조차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맞춰 나가는 게 더 좋으면 더 존경받는 기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이런 식으로 풀어내야지 이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써버리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통찰력이라든지 조직이해적인 역량적인 측면을 강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방향을 잘못 잡으신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부분은 나중에 면접을 위해서라도 좀 다른 부분으로 좀 고쳐 쓰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은데 아무도 지금 내 얘기에 관심이 없고 지금 다 계속 치킨 얘기하고 있고 댓글 보니까 지금 다들 지금 그 얘기밖에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3번 문제 패스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되게 길게 썼다. 4번 문제 좋습니다. 사람들과의 소통하는 관계는 조직 활동의 원동력이라고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두 가지로 썼어요. 소통이라는 키워드를 적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관계를 통한 소통은 기대 이상의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관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험 얘기 나왔네. 이 친구는 소통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왜? 코레일 자소서기 때문에. 소통에 대한 방향성은 잘 잡았어. 그래서 이건 합격이야. 그리고 잘 썼어. 근데 다른 회사라고 가정했을 때 제가 이거 보겠습니다. 과연 이 친구는 소통이라는 키워드를 얼마나 이 안에 잘 담아냈는지. 증명을 위해서는 구체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행동과 구체적인 성과가 들어와줘야 된다라고 제가 늘 강조했습니다. 그럼 이 부분 안에는 행동과 성과가 드러났는지 그 부분을 본격적으로 갈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다? 상황 설명입니다. 상황 설명이고 다 필요 없는 부분인데 다 필요 없다는 건 줄이란 얘기예요. 이거 빨간 글씨가 아니라 이상한 글씨지? 요거다. 자, 소통의 중요성을 인지한 저는 조원마다 통화의 시간을 조정하여 모임을 가졌다. 또한 카톡방을 개설하여 모임 이후에 지속적인 소통을 하였다. 자, 이거 여러분 자 보세요. 소통의 중요성을 인지한 전 이거 생각 부분이고 지워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생각 부분이야. 이 문제를 바라보는. 그 다음에 조원마다 통화의 시간을 조정하여 모임을 가졌다. 카톡방을 개설하여 모임에 지속적인 소통을 했다. 요 두 개는 행동이야. 자, 그랬더니 덕분에 작품 제작이 전보다 빠르게 진전되어 최종 발표에서 2등을 차지했다. 이건 성과예요. 근데 성과긴 하지만 이 소통이 어느 정도로 이 성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부분은 작품 제작이 이제 전보다 빠르게 진전돼. 이게 빠르게 진전돼. 전보다 어느 정도로 빠르게 진행됐는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성과도 나오겠지만 행동도 나오겠지만 구체성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통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약간 여러분들은 이건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라는 걸 오프라인, 온라인을 만들었다는 건데 이걸 갖고 소통을 잘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죄송하지만 증명은 전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소통의 중요성을 인지한 저는 각 조원들의 역할 과제, 역할 그 결과물을 서로 공유하면서 자신의 과제를 연결해서 고민할 수 있도록 소통의 창구를 만들어서 공유를 했고 두 번째로 카톡 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우리 과제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는지에 대한 척도를 공유함으로써 스스로 동기부여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을 도와줬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라도 뭔가 좀 더 구체성이 당겨져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는 전혀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증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방향은 맞았기 때문에 코레일 자소서로는 바꿀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다른 회사 자소서를 쓴다라고 가정하실 때는 좀 더 진지하게 행동과 성과에 대한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자소서에 카톡방이라고 써도 되냐고. 뭐라고 쓰지? 그럼 깨톡방 이렇게 써야 되나? 카톡방 써도 돼요? 카톡방. 네, 써도 됩니다. 카톡방 상관없어요. 단체 카톡방, 단체 SNS방 뭐 이런 거. 단체 SNS 창? SNS 창? 대부분 자소서 쓰기 어려운 거는 구체성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이 그걸 잘 못 잡아내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네. 이 방송을 준비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제가 만약에 지원자라면 어떤 게 필요할까? 지원자라면 어떤 게 필요할까 고민했다. 오케이, 좋아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잘 자료들이 보일 수 있을지. 시각적인 자료를 좀 이렇게 뭐랄까 구성을 잘 해냈다. 오케이, 네. 좋아요. 또 그것이 전부입니다. 자, 이게 면접이라고 가정 한번 해보자고. 우리 지원자가 이 공기업 TV를 준비할 때 어려움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고민했다잖아요. 이것도 구체성이 부족한 거야. 왜? 고민한 게 어떻게 고민했는지, 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주변에 있는 취준생 30명에게 물어보았고, 또한 과거 우리 공기업 TV의 그 후기들을 참고하면서 어떤 걸 원하는지를 분석했다라고 하면 구체성이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장에는 구체성이 어느 정도 담기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런 걸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게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죠. 보조자료 정말 어렵다. 아직 갈구는 거 시작도 안 했어. 나중에 내가 봤을 때는 한 2주 못 버틸 수도 있어. 진짜 대답을 준비해서 와야겠네요. 근데 그런 대답만 딱 골라서 질문을 안 하거든. 어쨌든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출연하고 싶으시면, 옆에 앉아 출연하고 싶으시면 얼마든지 오세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는 맞아요. 열려있다. 코레일 인턴 평가 기간이 있던데 그 기간 동안 다른 기업 면접 보러 다녀도 되나요? 당연히 되죠. 그 회사가 어떻게 알아. 근데 추측은 하겠죠.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는. 근데 그게 이제 평가 결과에 아무래도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는 있는데, 잘 조심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가능성은 충분한데, 근데 아마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분 이거 실제 보내주신 분 같아요. 허접한 자소서를 받으시고 첨삭해주셔서 아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첫 번째랑 너무 차이 나서 역량이 부족한 게 많이 보이니 수정 많이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자소서를 보내주는 분들이 대부분 이 정도 러프하게 쓰셔서 이렇게 보내주기 때문에 본인이 못 쓰는 게 아니라 본인은 평균이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더 잘 쓰는 게 이제 앞으로 중요하고, 코레일만 지원할 게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정 기업 몇 군데는 이제 자소서가 굉장히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위해서 같이 준비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괜히 제가 또 방송을 위해서 또 재밌게 한답시고 해가지고 과한 표현이 있었다면 마음 쓰지 마시고 그냥 사이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그래서 너무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이혼 권한으로 커피 한 잔 사드린다고 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참고로 우리 학생들이 커피 문제를 못 맞추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문제를 못 맞추면 모르는 것 같아. 자, 이거 질문이다. 자, 우리 학생들이 만약에 커피 문제를 냈는데 못 맞춘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야, 나한테 방송 챙겨봤다 그랬거든. 야. 챙겨봤는데. 여기서 직업윤리에 정직에 위배되는 그런 얘기가 오고 갔네. 그래. 선생님이 제가 가져간다고요, 이거를? 인가요? 아까 만료됐다고. 그건 그냥 준 거지. 그러신가요? 진짜 그거 아니에요? 몰라요, 진짜? 너무 실망이다. 여기 정답 있네. 공단기 과장님. 강민혁 쌤이 먹어요. 얘기했잖아요. 민혁 쌤이 드신다. 간만에 내가 그냥 말 그대로 이거를 좀 어떻게든 좀 먹는 방향으로다가 이렇게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문제 그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오늘 선생님이 와이프를 드린다. 진짜 레알 정답인데 저거? 공격 당비비 연기대상. 좋습니다. 자, 오늘 코레일 자소서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봤어요. 그쵸? 살펴봤는데, 코레일의 자소서는 구체성은 상관이 없다. 하지만, 땡땡성은 기술될 수 있어야 된다. 이 땡땡성, 어떤 게 있을까요? 땡땡성은 맞아야 한다. 땡땡성은 일치해야 된다. 그쵸? 이런 식으로 강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맞히시는 분에게 마찬가지로 스타벅스 기프티콘 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또 정답 아니야? 이분 중복 정답이실 것 같은데. 중복 정답이면은 내가 봤을 때는 아마 이분이 자처해가지고 다른 분에게 양보하실 거야. 예. 방향성이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방향성 두 갈씩. 두 갈씩까지는 아니고요. 예, 두 갈씩 쓰면 좋은데 여기서 그냥 방향성만 맞으면 된다.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하신 정답이 중복 정답이신 것 같은데, 이분은 넓은 아량으로다가 이제 말 그대로 다른 분에게 이렇게 하는 걸로. 선생님 드세요라고. 진짜? 나 감동받았어 지금.
자, 이거 이분이 인정한 거야. 이분이 놔준 거다. 그 다음 분한테 양보를 우리 방송을 다시 돌려. 이거 다시 편집. 이거 다시 편집하려고. 보이스 편집 이거 안 되나? 보이스 편집? 아, 너 실수했어. 끝까지 방송을 보고 얘기할 걸. 이래서 의사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말만 하면 안 돼. 듣고 말하고 교감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괜히 여기 설레발 쳐가지고 내가 스타벅스 기프트고 먹을 수 있었는데. 당황했어요, 우리 지금. 이거 참. 아, 미치 짜고 하시는 거 아니죠? 우린 대본이 없어. 내 마음대로 방송하는. 그냥 생각나는 거 하는 거라니까. 이거 그런 거 없다니까, 진짜. 이 코렐님, 이분 내가 봤을 때 샤이 시청자신데 이 타이밍에서 도저히 웃음을 참지 못하고 여기서 지금 빵 터진 것 같은데? 간간히 이렇게 남겨주시기만 하고. 아까 두 번째 분 좋겠다. 여기서 두 번째 분이 드세요. 양보할게요. 선생님 드세요. 이렇게 하면 참 훈훈한데. 그치? 아니네. 선생님 보시. 아, 힘들어. 어쨌든 좋습니다. 오늘 일단 준비한 거는 이렇게 좀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코레일이다 보니까 약간 제가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진지한 약간 이런 정보 전달 측면보다도 약간은 여러분들이 좀 가볍게 좀 이렇게 하반기 공채를 좀 시작한다라는 생각으로 좀 유쾌하게 좀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방송 때는 뭐 이제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어떻게 떴더라고요. 그래가 도로공사도 됐든 뭐 어쨌든 뭐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공기업, 어떠한 사기업도 제 눈 앞에 장표가 있다면 예, 그거에 대한 뭐 강의는 문제가 안 되겠죠. 어쨌든 좋습니다. 근데 소제목 진짜 많이 중요한 거예요. 제목 잡는 게 부담스러우세요. 제목 잡는 방법 이거 진짜 이걸 먼저 좀 강의를 좀 해야겠다. 소제목에 대한 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키워드형으로 쓰느냐, 노하우형으로 쓰느냐. 이걸 안 되시.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건 노하우 플러스 성과 요약형으로 쓰느냐, 아니면 호기심 유발형으로 쓰느냐. 이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방법들이 있거든요. 갑자기 진지하게 마무리하려고. 나 진지하게 마무리할까? 원래 내가 진지한 사람인 거 몰랐어? 자, 봐봐. 도움이 많이 됐어. 아직 나가지 마. 나 지금 이거 지금 소제목 강의하고 있으니까. 끝나지 않았어요. 어쨌든 좋아. 자, 키워드형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가 직업윤리 문제가 있잖아요. 직업윤리 문제가 있어. 우리 지원자가 책임감 있게 어떠한 경험을 한 경험이 있나요? 이건 이제 직업윤리 중에서 공동체윤리, 책임의식과 관련된 질문이잖아요. 그럼 내가 이런 내용을 쓴다라고 하면 소제목이 아예 그 키워드형은 뭐냐면, 소제목이 쓰는 거야. 어떻게? 그냥 책임감 발휘 이렇게만 써도 괜찮다는 거야. 평가자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거거든. 근데 나 이렇게 쓰면 너무 허접하다. 그럼 어떻게 쓰냐? 노하우를 쓰는 거야. 노하우는 뭐냐? 키워드가 책임감이기 때문에 나는 책임감을 어떻게 발휘한다라는 자기만의 노하우를 쓰는 거야. 예를 들면 노하우형은 작은 일도 큰 일처럼 이렇게 한다는 건 이 친구가 굉장히 어떤 일을 주더라도 되게 정성스럽게 한다는 느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하우형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어. 노하우 성과 요약은 뭐냐? 작은 일도 큰 일처럼 수행하여 뭐 올해의 우수사원으로 선정 이렇게 해버리면 이 친구가 노하우는 이런 걸 얘기하려는 것 같고, 성과 요약은 이 친구가 아마 어디에서 일하면서 우수사원으로 선정된 얘기를 하려나 보다, 그 얘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호기심 유발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뭐 사장님 딸이세요? 이게 소제목이야. 이거는 말 그대로 두 가지씩 바로 써줘야겠다. 어떻게? 작은 일도 큰 일처럼 책임의식을 발휘했기 때문에 주변 동료들에게 인정받아 올해의 우수사원으로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지. 이게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야. 이거는 제가 나중에 특집 방송으로다가 소제목과 두 가지씩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정확한 두 가지씩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이거 굉장히 고급 방송인데 고급 스킬인데, 이건 어쨌든 제가 그때 컨디션 봐가지고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 다음 주 면접 앞두고 있는데 상황 면접 팁 좀 주세요. 자, 상황 면접을 보실 때는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고 그 상황에서 어떠한 목표를 이루어내는 분명히 과정이 있을 텐데, 목표보다 중요한 건 과정인 거잖아요. 근데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과정에는 여러분들의 그런 본능이 나오는데, 안 좋은 본능이 나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에 대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긴 하되, 절대로 머릿속에는 목표보다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깔려서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 부분을 꼭 저는 상황 면접 팁으로 우리 라오니아님 님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설민석 강사 닮았어요. 그분 되게 유명하신 분 아니야? 맞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렇게 막 핸섬하신 분은 아닌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어쨌든 뭐 좋습니다.
상업민작은 결국에 너무 지가봐라. 어쨌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렇게 진행했는데 끝났습니다. 다음 주 중에 또 한번 날 잡아가지고 마감하는 기업 하나 더 잡아다가 갈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 오늘 또 방송을 처음 진행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제가 사실 진짜 오늘 방송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하게 돼서 떨렸지만 우리 공기업당의 시청자 여러분과 민혁쌤과 함께해서 그래도 좋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삼성역에서 진행한 MBC 9시 뉴스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또 봬요. 다음 주에 또 뵈고 다시 이거 뭐 또 다음에 또 봬요. 블로그 어쩌고저쩌고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빨리 올릴게요. 빨리 오다 거기 말고도 글을 보시다 보면 코레일 말고도 참고할 만한 내용이 많이 있을 거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벤트란이 있어요. 여러분들 공기업 단계 여러분 지금 영상 아래 보면 오른쪽 하단에 이벤트란 있죠. 거기에다 이벤트란이 누르셔서 댓글을 같이 이렇게 대충 이렇게 적어주시면 공기업 여신님이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아마 좋은 선물 이렇게 보내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혹시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느낌점이라든지 배운 점이라든지 그런 부분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친구들 있으면 잡아다가 같이 보는 방송 오늘 그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